안녕하세요, 호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영화 두 편을 비교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장르는 미스테리입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2017년에 개봉했던 영화 기억의 밤과 2003년 개봉했던 아이덴티티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미스테리 스릴러도 좋아해서 두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당연히 아이덴티티를 먼저 봤고 기억의 밤은 최근 넷플릭스에서 봤었는데 기억의 밤을 보면서 떠오른 영화가 바로 아이덴티티였죠. 크게 다른 점은 아이덴티티는 다중인격에 대한 영화이고 기억의 밤은 다중인격에 관한 영화는 아니지만 방법부터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아이덴티티의 말콤 리버스에게 최면을 걸어 그 안에 10명, 아니 정확하게는 11명의 인격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인격들을 하나씩 파괴함으로써 말콤의 죄를 입증해 나가는데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범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비슷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억의 밤도 보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진짜 가족인 줄 알았고 또 이들에게 비밀이 있어 강하늘 배우가 연기한 진석을 속여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주동자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영화 모두 초반에 힌트를 주고 있었는데요. 아이덴티티는 영화 오프닝에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내용과 최면을 당하는 그의 진짜 이름 말콤 리버스가 주요 힌트였고 기억의 밤에선 영화 초반 진석 가족이 이사를 간 곳에서 이삿짐 센터 직원이 진석에게 저분이 형이세요? 그럼 형은 몇 살이세요? 라고 묻는 씬이 있는데 이게 기억의 밤에서 최면을 걸어 나이를 착각하게 만들었다 라는 힌트였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땐 왜 저렇게 묻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은 했지만 진석에게 최면을 걸었다 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네요. 또 비슷한 점이 기억의 밤에서 관객들이 헷갈리게 의문스러운 가족들을 포커스로 맞춥니다. 특히 진석의 형 유석을 가장 의문스럽게 비추는데 마치 진석이 어떤 음모로 인해 갇혀있는 것처럼요. 아이덴티티도 인격들, 즉 11명의 인물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가운데 과연 누가 범인일까에 포커스를 맞춰 관객들이 다중인격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시선을 돌려버리는 점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장소도 비슷했는데요. 아이덴티티의 주된 장소는 모텔. 이 장소는 범죄자 말콤 리버스가 어릴 때 버려진 장소이기 때문에 그의 기억에 크게 각인된 곳이고 기억의 밤에서 주된 장소인 집도 진석이 범죄를 저지른 곳인데 한 장소, 범인과 연관된 장소라는 점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슷했다고 느낀 점이 아이덴티티 후반부 갑자기 묶여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누군가에게 신문을 받는 듯한 존 구삭의 얼굴이 나오다가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거울을 비출 때 말콤 리버스로 나오는 씬. 이 씬이 아이덴티티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으로 인해 다중인격이라는 걸 알게 되죠. 기억의 밤에서도 진석이 물론 진석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가족들이 자기를 속여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해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하고 신원 조회를 하던 중 지금은 진석이 알고 있는 1997년이 아니고 현재는 2017년이며 자신이 42살이라는 게 밝혀지는 씬에서 거울을 보다가 카메라가 거울을 비추면 42살의 외모로 나오는 장면. 특히 이 장면이 너무 비슷해서 아이덴티티가 더 떠올랐습니다. 두 영화 모두 정신병에 대해 다루고 있죠. 해리성 기억장애와 다중인격. 물론 결말은 다릅니다만 보면서 두 영화가 굉장히 닮았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다중인격에 관한 영화도 많아져서 지금은 그렇게 신선한 소재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영화 아이덴티티.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억의 밤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긴장감 있는 영화였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덴티티와 기억의 밤을 비교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찾은 비슷한 점은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한국판 아이덴티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호스토리였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